최대 지주가 현재는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인데요. 중장기 정배열의 단기 이평선까지 완전 정배열 상태입니다. 기관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분을 일으키고 있고요. 추세상 굉장히 강력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네요. 헷갈릴 때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뭔가를 사거나 팔아야 된다는 그거는 거의 강박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헷갈릴 때는 현금도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C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몽다님. 웬일이에요? 몽다님 보러 왔죠? 오늘은 아닌데? 뭐하고 계셨나요?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대표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김작가TV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라 너무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작가TV 또 영상 찍으시고 업로드 되면은 저희도 그쪽도 많이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추이를 살짝 끌고 오고 지금 오늘과 연결해 볼게요.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작정을 했어요. 어디를? 반도체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샀어요. 700만 주가 넘게 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먼저 삼성전자만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보면 외인이 오늘은 삼성전자의 매수에 거의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고 팔았겠지만 이 매수에 대한 잔량으로는 얼마 없죠. 오늘은 기관이 200만 주 다시 사주는 모습이었어요. 개인은 여전히 오늘도 매도를 했고 외인이 이틀 동안에 왕창 산 거, 그 다음 바통을 이어서 기관이 합쳐서 한 500만 주 정도 이틀 동안 사는 모습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조용했어요, 반도체는 오늘. 대신 특징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한쪽이 강하면 다른 쪽에 수급이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나고 플러스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일은 고루고루 오르는 날이었어요. 지수는 0.76%, 2557 마감했는데요. 아시아 시장이나 여러 가지 다른 데를 제가 방금 찍어봤는데 다 양선 모습 비슷하게 보여줬고, 대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날이었어요. 반도체만 오른 것도 아니다. 거기도 양선이었다. 2차 전지주도 양선이었다. 바이오도 양선이었다. 자동차도 양선이었다. 고루고루 움직이는 날이었다. 이게 오늘 대형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벌써 양선 개수로 보면은 5월 17일부터 하나, 둘, 셋, 넷, 4일째 연속 상승이에요. 와, 그것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동반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세로 본다면 대표님은 상승장 속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었고, 현재는 2500을 중심으로 한 박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박스의 한 중심값 정도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시장은 전 고점인 2582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추세대로 뚫어내느냐, 이 비슷한 박스권의 상단으로 인식하고 변곡이 발생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23% 상승 마감했고요. 852네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또한 이렇게 보이다시피 아주 약하게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조금씩 털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를 왕창 팔고 다른 이제 종목을 매수하는 이런 것들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 우려와는 좀 다르게 개인들은 코스닥도 매수를 조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 200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다시피 시가총액 상위주가 다 일단은 크게 상승은 하지 않았지만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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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이런 날이었어요. 그렇죠? 정렬을 해서 보면 코스피 200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거 대우조선해양이네요. 조선 관련주가 오늘 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습니다. 신조선가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개별 종목에서는 수주 소식이 나왔고, 그 다음 대우조선해양이 특출나게 다른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랐던 거는 한화그룹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가져가서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사명 변경을 합니다. 결론은 한화그룹은 현재도 국내에서 굴지의 방산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우리 방산 쪽에 그 다음 카이 이런 회사를, 그러니까 항공과 해양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종합 방산 회사를 지금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하나, 둘, 셋, 넷, 상위 4개가 다 결론은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갔고,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5% 상승했는데 이런 쪽은 특히나 화학 섹터라고 하는 쪽은 경기 민감 섹터예요. 경기에 되게 민감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쪽인데요. 오늘 조선 관련주의 효성 첨단 소재를 필두로 한 이런 화학 소재 이런 애들까지 움직인 거 보면은 시장이 진짜 정말 우리가 크게 우려했던 바닥은 좀 진짜 많이 지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경기 민감주도 같이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하락 전환했어요. 하이브가 마이너스 4%예요. 오늘 딱 반대에 있는 현상이 강세 현상을 띠던 엔터주의 하락,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이런 쪽의 하락,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같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시장이 원래 끌고 갔던 쪽이 빠지면서 조용했던 조선 올라오고 화학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래 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9,800억, 그 다음 에코프로가 6% 상승이 4,500억, 거래량 2등의 주가 상승분도 6%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진짜 많이 들어갔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이 동반 상승하는 날이었습니다. 거래도 많이 나왔네요. 하이닉스, 현대무벡스는 자동화 설비 사업자예요. 아시다시피 로봇이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 움직이는 이력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현대무벡스의 최대 주주가 현재는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무벡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인데요. 중장기 정배열의 단기 이평선까지 완전 정배열 상태입니다. 기관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분을 일으키고 있고요. 추세상 굉장히 강력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네요.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그 다음은 데모, 진짜 요만한 주식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중에 하나인 데모가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날이었네요. 그 밑에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의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포진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 신고 신저에서 신고가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죠. 52주로 바꾸고요. 조회 누르고 끝까지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런 52주 신고가 패턴의 종목군들 중에서 메커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섹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도 굉장히 조그맣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눌렀을 때 역사적 신고가 패턴의 진행이 조금씩 되려나 하는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자리네요, 지금. 그 다음 제너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봉, 월봉으로 찍었을 때 제너셈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네요. 그 다음 지니언스, 정말 시장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어디가 관심이 없냐면 정보보안 섹터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니언스는 그쪽에 관련된 종목인데 주봉, 월봉, 거의 보안 관련주 중에서 쌍끌이 상태의 신고가 패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개별주 중에 하나입니다. 에로티 베큐um, 진공 펌프 사업자, 그 다음 한미반도체, 장비의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찍고 코스피 200도 보고 52주 신고가까지 조금 붙여서 보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섹터, 그 섹터 안에 대장주의 역할, 그 종목이 52주 신고가이던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하던 이런 종목에 대한 시선도 좀 추가해 주시면 조금 더 강력한 시장 추이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거래대금 찍듯이 매일매일 추가해서 찍어보자. 자, 그 다음입니다. 드디어 이제 탑 30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요일과의 완전 다른 점은 반도체 관련주가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의 날이었습니다. 카스텔바작은 형지 그룹주인데요. 자, 미국 시장 진출한다고 하면서 미국 공장 하나를 인수한다고 소식이 나오더니 상한가. 카스텔바작 형지 그룹주, 지분관계 짝짓기 형지 엘리트 같은 그룹입니다. 자, 삼부토건, 건설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합니다.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 DYD, 지분관계, 그룹주, 짝짓기. 그쵸? 자, 그 다음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움직임으로, JI테크는 무상증자 권리락, APS, 예전 이름 APS 홀딩스예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협력을 계속 하던 기업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틀 전의 급락과 오늘의 상승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비슷한 기술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매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뻗뜩 놀란 거죠. 국내에서 우리가 같이 삼성 디스플레이랑 협력하고 있는데 걔네를 인수했어? 라고 하면서 우려감 때문에 쭈루룩 빠진 겁니다. 거의 하루에 종가가 20%, 다음날 6%니까 이틀 동안 거의 하한가 근접해서 빠지다가 그대로 되돌리는 하루였네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미래생명자원. 최근에 우크라이나 곡물 협상 관련돼서 곡물 비료 사료 관련주로 움직임을 가져가던 중이었는데요. 슈퍼 엘니뇨 이런 것들도 결론은 먹거리에 관련된 이야기, 식량, 그 다음에 지금 저 동남아 쪽에서 커지고 있는 태풍, 이번에 슈퍼 태풍 올 거라고, 굉장히 이른 시기에 슈퍼 태풍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 동반해 보면 이 먹거리에 관련돼서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CJ-제일제당이 바닥을 딛고 조금씩 이제 61선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기관의 수급으로. 음식료 관련주의 전반적인 반등은 당연히 대장주한테 물어보고요. 개별적으로 농심이나 오리온 건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음식료 관련주가 어떠한 반응을 움직이는지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래생명자원 조금 개별적인 테마성 움직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SY도 샌드위치 패널 사업 때문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 그러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테마의 움직임인 것 같고요. 아까 봤던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 휴비츠. 우리가 안과나 안경점 가면은 눈 검사하는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휴비츠가. 그런데 최근에 거의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갔거든요, 단기간에. 그런 기술력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하는 우리가 치과에서 쓰는 장비단으로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원래 추적하고 있었죠. 임플란트의 덴티움이라는 종목, 그 다음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레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임플란트 막내의 덴티스라는 종목, 이런 애들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슈비츠가 기대감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상태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신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원래 그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애들이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하는 게 더 알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모습이네요. 미래나노텍이나 넥스턴 바이오,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 이런 애들은 2차 전지나 리튬 신사업 하면서 주가 상승분을 크게 가져갔던 애들인데요. 오늘 양극재가 반등하면서 같은 동반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모습일 거고, 그래서 탑30을 정리를 하다 보자고 이야기하면 개별주 장세에 똑같았고 한쪽을 끌어당기는 힘이 연속적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금요일날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오늘의 그런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한 3-4 종목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연속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상승분이 크진 않지만 지들끼리 잘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탑30 시장에서는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힘은 약해졌지만 연속적인 걸 빼고 여기저기 몇몇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요 정도, 글로벌로 보면 아시아 시장 괜찮다,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려감을 나타내기에는 차트상의 흔적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소식인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또 노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전쟁이 어떻게 되거나 미중 분쟁이 또 강화되거나 이런 개별적인 소식이 좀 들려와야 될 텐데, 우리의 심리단을 내리누르는 건 우리의 생각과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은 시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어야겠죠. 정리하면 대표님의 뷰는 상승장 속에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과 박스권 장세를 가고 있다. 그 안에서 2500 중반까지 올라왔고 정고점 부근이 변곡이 될지 돌파가 될지 체크하자 정도로 시장 추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릴 때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뭔가를 사거나 팔아야 된다는 그거는 거의 강박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헷갈릴 때는 현금도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오늘 장마감은 이 정도로 마치고 라이씨랑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11시 반 기중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플러스 0.82% 상승, 코스닥은 0.92%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강한 양성 상승 보이네요. 거래소 지수는 지수 6일 연속 상승, 4일 연속 양성 상승이네요.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500 미만에서 언제 비빌거렸냐는 듯이 2500을 넘어 2560포인트까지 왔으며 전고점인 2582포인트 돌파도 가시권에 왔네요. 고점 갱신도 중요하지만 저점의 지지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상승장이라는 신뢰도는 더 높아졌네요.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 보면 시총 20위까지 전 종목 상승하고 있으며 셀트리온, 포스코퓨처엠은 2%대 상승입니다. 반면 그동안 가장 강한 종목 중 하나였던 하이브는 6%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테마로는 단연 조선주의 상승이 돋보이네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모두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2차전지 종목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등 동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4종목의 30위 상승률은 8%대 나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상승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정도가 조금 돋보이는 것 외에 특별히 강한 테마주는 찾기 힘드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거래소 지수 6일 연속 상승, 모두의 성투자 파이팅!